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오늘 장은 약상승 되긴 했습니다. 상승이 되긴 했는데, 전쟁 속에서 그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회담이 이제 예정되어 있죠. 사실 그냥 그 회담이 되게 잘 풀리고 빨리 매듭되면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그렇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죠. 이미 전쟁이 시작됐고 인명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또 너무 강경한 나라 간의 이견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좋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단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안도가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에서 밑단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정말 또 기간이 몇 개월 더 걸리게 되는 되게 긴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요게 또 이제 이번 회담이 무너지고 또 되게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하단을 깰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 얘기가 지금 완전 감춰져 있죠.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체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장기화되면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빨리 매듭이 지어지고 어느 정도 반동 파동을 좀 노리면서 좀 그 계좌를 좀 지켜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올해 한 해는 계좌를 좀 지키는데 좀 중점을 두셔야 돼요. 뭐 되게 급격하게 수익을 내고 정말 뭐 역전 계좌가 되겠어라고 보기엔 좀 힘든 시장이에요. 하방에 대한 기운이 엄청나게 강하고 지금 오히려 재료들에 비해서도 어느 정도 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저가 포지션대를 유지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에는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한 번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온다면 또 밑단을 깨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뭔가 매듭지고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은데 분명 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 대한 조금 좀 완화가 되고 조금만 좋은 그 방향이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빠졌던 거, 그것 때문에 못 올랐던 거, 그것 때문에 빠졌던 건 급격하게 올라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동매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뇌동매매 금지라는 얘기가 지금 뭔가 이 횡보 속에서도 되게 상승하는 종목들 섹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그게 기존의 우리나라 그 시장을 주도하는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들이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중간하게 되게 추격 매수하고 뭔가 뇌동매매를 하게 돼버리면 지금 단에서 평단가 깨지고 무너지고 시장이 무너져 버릴 때 정말 없던 것 연끌했던 돈 또는 좀 안 좋을 때 손절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좀 어느 정도 현금성 보유되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손실권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욱더 회복하는데 기간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분명 좀 공략법이 달라야 되지만 특히 요즘에 올라온 것들,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것들 아니면 좀그 인플레이션 원자재 관련 한 것들도 사실은 썩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권이신 분들은 보여주면서 가능한데 지금 따라서 자꾸 올라가니까 좀 따라서 추격하는 뇌동매매는 절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래서 좀 다뤄봤던 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하고 요즘 좀 많이 움직였던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 종목으로 좀 꾸려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좀그 아무래도 바이오주 관련돼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한번 좀 훑어보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삼성전자를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사실 삼성전자를 떠나서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정말 박살이 나고 있고 정말 다른 거에 비해 반등도 못하고 횡보도 못하고 계속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하락하는 게 대부분. 그러니까 PCB 부분 해가지고 심텍이나 뭐 코리아서킷 이런 것들 빼고 기본적인 파운드리들은 정말 박살이 나고 있고 뭐 후공정 기업 뭐 다 말할 거 없이 반도체 종목은 되게 약합니다. 되게 약하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건 반도체죠. 분명 그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 얘기 드렸죠. 버텨주고 있지만 조금 완화되고 조금가 해소가 된다면 반도체는 튀어오를 거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조정받고 있고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때는 신용이나 추가 현금으로 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반도체 보는 것이고, 삼성전자 보시면 72,000원대 되게 중요하니까 마찬가지로 관망하면서 여기를 되게 중점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깨지면 다시 한번 68,000원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68,000원커녕 추가 하락이죠. 추가 하락. 그래서 지금 금액대가 바닥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원익 IPS나 뭐 다른 것들 뭐 보시는 것들도 거의 차트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관망 이런 겁니다. 그래서 추가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다시 또 깨로 내려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장 피해를 입긴 하거든요. 하지만 시간적을 두고 오히려 관심 있는 종목이나 이런 것들은 저가 매수, 가격적 메리트로 중장기 투자도 가능한 섹터가 반도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72,000원대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으면서 밀렸다가 저가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리대가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올라와 줘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그렇지 않으니까 거의 그냥 이 미니박스권에서 횡보가 이루어지겠죠. 횡보가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저가대에서 머무를 거니까 좀 담기는 어떻게 보면 모아가는 투자는 가능하지만 조금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반도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일동제약을 제가 예전에도 방송 드렸고 얘기 드렸는데, 자, 일동제약 보시면 제가 이 금액대에서 많이 좀 이렇게 좀 저도 매매 그 내역을 좀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약수익을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좀 지워놓고 좀 이렇게 지워놓겠습니다. 이런 거 지워놓고, 그래서 여기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선 추가 매수 영역대를 어중간하게 잡으시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 얘기 드렸고, 이렇게 반납이 좀 세게 됐단 말이죠. 중요하게 지켜줬으면 했던 자리를 살짝 이탈하고 흔들렸다는 거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그랬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뇌동매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자, 이렇게만 보시면 분명히 추세가 반납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 좋은 흐름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강하게 올라가려면 여기 있다는 지켜줬으면 제일 좋았죠. 제일 좋았던 금액대지만 추가 좀 21선까지 깨는 페이크 흔들기가 나오면서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도 그 평단가로 여기 되게 맥점이다라고 담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흔들렸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이게 또 결과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거지 여기서 떨어졌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말 그대로 주포의 의도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했던 건 요날이죠. 요날 정말 엄청난 거래량과 금액이 들어와 가지고 살려준 겁니다. 이 캔들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 캔들이 생각하고 없었다고 치면 마찬가지로 여기 평량가까지도 올지 않을지도 몰랐던 것이고, 그 다음에 결과론적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신고가 견신하고 가고 있지만 이런 걸 잘못 사버리면, 밑으로 꺾어가 버리면 정말 최꼭대기에 물려버리는 뇌동매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만약에 시세가 끝났다라고 가정하면 평단가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죠. 그냥 대응할 수 없는 영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동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장의 영역이고 이미 모든 걸 다 깨고 넘어갔죠.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여기 47,000원 구간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기회라고 보기는 이제는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47,000원 금액대가 아니고선 접근하면 안 되는 금액대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또 휴마시스 또 많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뭐 이게 주변에서 문의가 들어오시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좀 차트를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그려왔는데 보시면 이게 좀 이게 우상향으로 크게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잠깐 지워놓을게요. 단기적으로 보면 여기 윗단이 항상 고점 시그널이었고, 최근에 여기 윗단을 돌파하는 갭 상승 나왔다가 정말 쭉 빼는 반납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엄청 개인 투자분들이 힘들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중간한 구간에 얘가 반등하고 할 구간에 금액이 있다 해도 어중간하게 절대 물타기 하지 마시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원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 정말 꼭대기 올라서 금액만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잘라내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냥 소량만 갖고 있다면 소량을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손절 안 했다고 하면. 그리고 나서 반등할 수 있는 자리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추가 평단가를 조절을 한다든지 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요거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긴 힘들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추세적으로 보면 여기 밑단을 또 한번 지켜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쵸? 여기 밑단에서 지켜주는 흔적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빠지고 있고, 아직까지 빠지고 있고, 좀 금액적으로 여기 정도 선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18,000원 구간, 여기 구간이죠. 예전에 좀 돌파 못하고 자꾸 저항이 됐던 구간이 18,0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 18,000원, 여기서 저항이 됐다가 올라와서 지지받고 했던 흔적이 나오죠. 여기마저 지금 깨진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반등이 나와주면 좋죠. 한번 반등 나와줘서 하면 좋은데 여기마저 깨졌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세적으로, 단기 추세적으로 지켜줬던 여기 금액대, 여기 일단 깨졌기 때문에 또 저항이 되니까 바로 위에 꼬리가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당장 금액적으로 보면 한 16,000원 정도 그 구간대, 또는 여기가 아니라고 치면 예전에 이렇게 올라와줬던 추세권 금액으로 봤을 때 정말 밑단까지 그냥 반납돼 버릴 수 있다. 12,000원대까지 반납될 수 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 금액대를 설정해 놓으시고 추가 반등 정도를 보시든가 하지 않으면 그냥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중간한 금액,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16,000에서 반등한다가 아니라 반등해 줄 수 있는 자리 구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중간한 금액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정해 드린 금액대 여기 구간 아니면 이 밑에 구간 아니고서 어중간한 금액대에서 거래를 해버리면 정말 이도저도 못하고 눈덩이처럼 30%, 40%, 50% 때려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잘못 샀으면 잘못 사서 고점에 샀으면 빨리 털어내든가, 아니면 어중간한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절대 어중간하게 사가지고 정말 그 원금을 늘리고 손실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동범위의 하나니까 계속 빠져나오려고 원금 회복하려고 해봐야, 고점에 샀다고 그러면 하려면 정말 몇 배수를 넣지 않으면 평단가 내려가고 반등 때 나오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 설정해 놓으시고 항상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죠. 당장은 18,000원 구간대, 18,000원, 19,000원 구간대에서 해줬으면 좋았지만 여기에서도 반등 못하고 바로 꼬리가 남으면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 굉장히 힘이 약한 거죠. 그래서 밑단을 좀 열어놓으면서 계속 16,000원 또는 12,000원까지도 열어놓으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휴마시스는 일단은 좀 관망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수젠텍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수젠텍 그 코로나 관련주 그 키트 해가지고 추천이 아니라 한번 봤던 거죠. 보고 여기 저항대니까 이제 이런 거 쉽지 않다 해서 저 안 한다고 얘기 드렸고, 안 봤어요. 안 봤고 안 했는데 최근에 또 이렇게 상승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하면서 올라왔는데도 마찬가지예요. 19,000원, 15,000원 이렇게 설정해놓은 두 금액대 선이 그대로 이제 설정, 제가 손 하나도 안 된 건데 여기 금액대에서나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더라도 이렇게 지지대나 금액대를 설정해 놓으시고 해보시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하루하루 그냥 사시면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수익도 못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수젠텍은 오늘 15,000원짜리에서 반등 자리에 나왔던 거죠. 한번 기회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물렸던 걸 평단가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요게 또 이제 19,000원까지 또 넘어가려면 여기 또 이만한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으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물리신 분들은 15,000원대 이렇게 만약에 지정하셨다면 여기에서 좀 사가지고 오늘 같은 날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19,000원 자체가 되게 강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던 매물 때문에 바로 이렇게 윗꼬리가 남는 건데, 이건 매물 소화 캔들로 보이지는 않아요. 매물 소화 캔들로 보지는 않죠. 지금은. 왜냐? 시세가 한번 나왔고 거래량들이 악성 매물이 돼버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젠텍도 12,000원 구간, 여기 구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구간 이탈해버리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다, 안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거 보시면서 지금 금액대에서 잘 또 이 금액대 19,000원, 15,000원대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보성 파워텍인데, 이거 원전 관련주인데 오늘 상한가 나왔는데 요것도 보시면 예전에 되게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고 했는데 되게 못 갔어요. 못 가서 저도 약수익하고 2% 3% 이렇게 수익 단기적으로 단타만 했던 종목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과 함께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요. 4,700원 매물대와 4,100원대 여기대가 있는데 이 4,700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나오고 오늘 시가를 갭으로 출발해서 4,700원 구간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4,700원 구간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원전 간다 좋다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들어가시잖아요. 바로 꼬꾸라 내려올 수 있어요. 바로 갭매꾸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바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왜냐, 여기 있던 매물대가 그렇게 많다 얘기됐죠. 악성 매물대가 남아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물리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수익이신 분들은 수익을 내시는 구간이에요. 수익 내시고 아니면 내가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지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걸 신규로 들어가려면 5,600원마저 돌파되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상한가 내일 또 크게 눌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오늘처럼 빵빵빵 털려서 2연속 3연속 가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 잘못 들어가 버리시면 바로 그냥 이 매물대에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리신 분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만 대응하시지 신규로 보시지는 않는 걸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화성산업이고 마찬가지로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구간 이거 뚫고 나서 날라갔다고 얘기 드렸죠. 이거 해서 되게 좋다 얘기 드렸는데 딱 그때 그어드린 선이 17,000원입니다. 17,000원 아니면은 요거는 이제 영역 바뀌네요 얘기 드렸고, 반대로 이게 시세가 많이 나오다가 이제 그 주포가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리면 나오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캔들이 위아래로 아주 그냥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흔들죠. 22% 갔다가 마이너스 2%, 고가 22%. 보시면 어제도 뭐 그전에도 보시면 저가 15%, 시가 1% 이런 식이고 오늘도 10% 하락. 그런데 이렇게 변동 속에 지금은 17,000원이 기회라고 해도 기회가 아닌 거라는 거죠. 지금은 17,000원이 이 매물이 쏟아진다 그러면 버텨주면 한번 반등 자리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물리신 분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17,000원 구간에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규로 묻어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오히려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좀 하면서 좀 만들어주면서 17,000원대 지지를 좀 확인해주고, 아니면 상승 가자마자 좀 이렇게 좀 눌러주고 났으면 추가적인 파동이 나오면서 갈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정말 강하게 올려버리고 강하게 엄청나게 떨궈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강도가 너무 세고 여기 17,000원도 지켜줄지 아직 좀 모르겠다는 거죠. 금액적으로 이미 이평선은 다 깨졌고요. 추가 하락도 이미 각오되어야 되는 모습인데 17,000원 구간대에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긴 한데 과연 반등해 줄 것인가 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요 17,000원 금액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S 코퍼레이션 이런 건데, 제가 돌파 매매 얘기를 드리니까 돌파하면 무조건 따라 사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가가 26,000원이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얘기 드렸어요. 저항대고 그 돌파되면 돌파 후 조정 구간 보시라 얘기 드렸죠. 항상 그렇게 얘기 드리는데, 돌파를 하신다고 하면 이런 돌파 때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오히려 장대가 솟았을 때 이 저항대 밑에서 사신 건 괜찮은데, 반대로 이렇게 뚫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긴 저항대예요. 아직도 보시면 여기 분명 매물이 있습니다. 꼬리도 있고 매물이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번 또 음봉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또 물려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트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돌파되고 나서 충분히 여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본다든가, 아니면 더 추가 상승이 나오고 여기 밑단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체크가 나오는가를 보는 게 돌파 매매지, 그냥 따라 장대가 솟을 때 가는 건 아닙니다. 따라가더라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분봉상으로도 계속 장중에 엄청난 거래량이 돌아오면서 이 매물을 이거보다 더 터지는 거래량이라면 괜찮아요. 요 매물을 소화해주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여기 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주는구나 하면서 정말 따라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거래량 보시면 여기 고점에 있는 매물, 요날 터진 매물들을 다 소화했는가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 또 추격 매수 하시면 바로 고점 꼭대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 조금 안전해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시더라도 단기적으로 26,000원 여기 구간대가 이탈해버리면 되게 또 안 좋아집니다. 이탈해버리면 다시 한번 고점에 물리고 다시 저항될 수 있다는 거 항상 경계하시면서 내동 매매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게 돌파 매매 예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CJ, CGV고 요거 보시면 이제 요런 겁니다. 요런 거고 얘는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생각보다 되게 힘이 못 쓰고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전쟁 우려감, 그다음 인플레이션 얘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위드 코로나 간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되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죠. 근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호가창이 비었고 튀어 올라와 준 건 맞습니다만 지금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갈 길이 굉장히 멀고 여기가 다 매물대입니다. 마찬가지로 더 상승 여력은 있겠죠. 지금 단기적 보시면 지금 여기 구간대 지금 올라온 게 25,000원이 올라온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미니 박스로 봤을 때 박스 저항대였던 구간이 25,000원 구간이다. 그리고 25,000원 구간을 올라와 줬고 지지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와줬다인데 아직도 마찬가지로 25,000원은 손절 라인 잡고 가야 되는 거지. 25,000원에서 25,000원 이탈되면 또 안 좋은 그림 나옵니다. 안 좋은 그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평단가가 25,000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물리게 돼버리니까 아니면 분할적으로 보신다든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25,000원이 힘겹게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구름대 이평선 역배열이고 장기 침체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주려면 쉽지 않다. 하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왔고 했던 것들을 근거로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 되게 이쁜 금액은 아니죠. 내가 정말 이거를 가져가기에 좋은 금액대는 아니니까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것들도 항상 좀 공매도 먹잇감이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좀 경계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분할적으로 담아가시든지 아니면 조금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힘든 구간을 올라와 줬고 25,000원대를 지켜주면 또 추가 상승 여력도 가능합니다. 아직은. 그 다음에 펄어비스고요. 게임주가 요즘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아주 단기 최근이죠. 위메디 이런 거 요즘에 잠깐 반등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게임주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자 보시면 밑에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하나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펄어비스가 이제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되게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 하나란 말이죠. 되게 시총도 크고 무겁고 되게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딱 요겁니다. 금액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어요. 딱 금액적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금액적으로 여기 92,000원대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이 9만 2천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횡보를 하고 있고 하고는 있지만 올라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가 라고 보면 조금 사실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바닥이다 라고 보기가 어렵고 때로는 이미 이 게임주들은 털리면서 보시면 크게 보시면 주포가 털고 간 패턴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쌍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쌍봉이 나오고 지켜줄 수 있는 넥선이긴 합니다. 지금이. 그래서 지금이 이탈되면 되게 안 좋아서 지금이 이탈되면 7만원대까지 열려버리니까 한 얘기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92,000원 정도 평단가에서나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빠르게 반등해주지 못하면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횡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최소한 횡보를 더 확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락한 것만큼 최소한의 횡보를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뭔가 펄어비스를 급하게 갈 것 같다, 게임 좋다라고 해서 보실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것 같으니 빠르지 않게 보시되 92,000원 금액대를 잘 체크해 보시고 여기가 분명 또 이탈되면 7만원대까지 열리니까 또 어중간한 금액대 요렇게 이런 어중간한 금액대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딱 이렇게 체크해 놓고 이 금액 아니면 대응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전략이 나름 도움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담으시더라도 소량을 담으셔야겠죠. 횡보해 주면서 올려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현대미포조선 마지막 갖고 왔는데 보시면 예전에 한번 추천드린 적도 있고 했는데 요때부터 해서 72,000원대에서 이렇게 봐왔는데 이렇게 해서 잠깐 가는 것 같다가 여기 79,000원대 저항대죠. 여기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가 오히려 시장과 함께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 금액대에서 지지를 받은 거죠. 여기 금액대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상승, 다시 한번 하락, 다시 한번 상승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이제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갖고 온 건데, 보시면 여기 자체가 또 엄청난 매물대예요. 여기가 최근에도 그랬고, 보시면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니까 사실은 공포 때 이렇게 싸게 사는 거 아니면 지금은 되게 힘든 구간입니다. 힘든 구간. 그리고 이 선을 옛날에 이게 되게 장기 추세선이었는데, 이게 그거 보면 아직 연결은 되거든요. 연결은 돼요. 이렇게 연결은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애탈되면 또 되게 안 좋은 그림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되게 이제 오랫동안 오래 엄청나게 긴 추세로 그어온 거예요. 되게 장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위에서 버텨주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8만 원 초반대 여기 박스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구간.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돌파 매매가 차라리 안전해요. 돌파해서 매물대를 좀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보시는 게 안전할 수 있지, 지금은 신규 매수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뇌동매매가 정말 마찬가지로 전쟁이 좀 완화되고 해서 상승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조차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어렵고 안 좋은 장 속에 급하지 마시라. 너무 급해서 좀 이렇게 횡보 속에서 수익 나오니까 자꾸 급해지실 수 있어요. 이미 난 손해가 많으니까 빨리 원금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좀 더욱더 정말 손실이 늘어날 수 있고 더욱더 헤어나올 수 없는 좀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시장은 아직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급하지 않게 내동매매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요렇게 좀 한번 훑어봤고 요렇게 전달 드리고요. 오랜만에 방송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